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론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관리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 전략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무관리의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이익이겠죠. 사무관리의 능률화라는 게 있습니다. 능률을 올려서 그만큼의 이익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무작업의 능률화는 작업능력, 정신능률, 균형능률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작업능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문서를 표준화시키고 동선을 최소화시킨다. 문서 표준화라는 것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만 채워나가는 것을 문서 표준화라고 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선의 최소화라는 것은 사물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사를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멀리 걸어가서 복사를 해오는가. 또 출력물을 출력할 때 그 프린터에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사무직기의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피로도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우스 모양도 아주 다양해져서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그런 직업병이 생기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마우스나 키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능률인데요. 사무원들이 갖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그 요인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인들을 배제해 줌으로써 사무 작업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균형 능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많은 양의 사무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 적절한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담시켜서 그 사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를 균형 능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이블 배치라든가 또는 사무기기 배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배치들을 생각함으로써 사무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 비용의 경제화,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겠죠.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무 비용을 절약하는, 경제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경제 원칙을 도입하여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것. 경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투입되는 금액은 최저, 투입되는 금액은 가능하면 적게, 산출량은 가능하면 많게. 이게 경제의 첫 원칙이죠. 그럼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인데, 사무 비용을 경제화시킨다는 것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무 비용의 경제화가 되겠습니다. 비용 절감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인건비를 절약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5명이 직원이 필요한 사무였는데 표준화시키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수단을 간소화시키고 또 동적 움직이는 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사무원을 줄인다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를 절약시킨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종이에 출력하는 일들을 줄여서 종이를 사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기기의 도입, 새로운 사무기기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또 새로운 기능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사기 따로 또 프린터 따로 그 다음에 팩시밀리 따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최근에는 복사기와 복사 기능과 또 프린트 기능과 또 팩시밀리 기능까지 같이 들어있는, 또 스캐너 기능까지도 함께 들어있는 그런 프린터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무기기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비를 제거한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낭비를 제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관리 프로그램들, 회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실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각각 지금까지는 구입을 해서 사용했는데, 그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프로그램들을 어떤 회사에서 서버에 올려두면은 그 서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내 컴퓨터로 받아들이는 이런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임대 서비스를 받는 이런 사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최근에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프린터에 잉크를 리필하는 과정이죠. 예전에는 이 프린터에 잉크가 카트리지로 나와가지고 통째로 갈아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리필 잉크만을 구매해서 이렇게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는 프린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한 리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큰 통을 옆에 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가느다란 파이프, 고무 호수 같은 걸 연결해서 이쪽에다만 잉크를 충전해 주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프린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관리의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 자본의 표준화는 사무의 계획화가 먼저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를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무, 어떤 게 필요한가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에 필요한 것만을 수행하도록 지원 활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사무들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무원의 수를 줄이거나 또 활동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활동의 재무적, 회계적 통제, 이것이 바로 그 회사에 필요한 기능들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들은 조금 생략하거나 없애버리는 것, 또 통폐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무의 계획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라는 것도 요즘에는 다양한 그 기계들, 기술들, 아까 말했던 전자기기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런 기술들과 경영이 서로 만나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의 조직화입니다. 사무의 조직화라는 것은 어떤 직원들을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 최고 경영자가 있으면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이 모든 걸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과를 두고 뭐 자금부를 두고 생산부를 두고 영업부를 두고 이런 식으로 이걸 라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라인 조직.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총무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겠죠. 총무부를 담당하는 부장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면은 그게 각 가로 이렇게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라인 조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직 조직입니다. 수직 조직이고 상하 구조로 되어 있고 상명하복이라는 것입니다. 상명하복. 상명하복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아래 조직에서 그거를 수행하는 것, 이런 조직을 상명하복 조직이라고 하는데 주로 라인 조직, 수직 구조를 갖는 라인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스텝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제1팀, 그래서 팀장이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들을 나누어서 조직을 하는 것, 이거를 스텝 조직이라 하는데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기업에서는 뭐 부장, 과장, 이런 대리 이런 조직들 명칭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팀장이라는 조직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팀별로 움직이는 것, 팀별로 의사결정을 하고 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조직을 스텝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라인 스텝 조직, 이거는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혼용 조직이 되겠죠. 위원회 조직,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스텝과 비슷하겠는데 위원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꺼번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의 분산화와 집중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분산화라는 것은 어떤 사무를 각각의 조직들이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분산화 조직에서는 보안이 유지되기 쉽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데 이게 단점으로는 통제가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통제하기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중하라는 것은 여러 부서의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서 사무를 관리해 주는 것, 이걸 집중하는 것인데 이거는 통제가 쉽겠죠. 이게 이쪽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의 분석이 있습니다. 조직의 분석에는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이 직무기술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원이 그 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무기술서라는 것은 직무명,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직무명이 직무명이 뭐가 됩니까? 회계가 되겠죠. 이렇게 회계를 책임지는 직무명은 직무 번호를 회사에서 분류하는 직무 분류 번호를 갖고 되고, 회계를 하는 사람은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다른 부서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 적어 놓은 것이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 숙련도 이런 것들을 적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직무 명세서에 적어놓은 그런 기능,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직무 명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성질은 약간 조금 상충적이 비슷한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과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그 직무의 성격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직무 명세서라는 것은 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학이 늦어져서 다음 시간에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이렇게 작성해서 커뮤니티 방에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